인텔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단 하루 만에 주가가 9% 하락했는데요. 컨퍼런스콜에서 정확히 무엇이 발표되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CEO 갤싱어는 1분기 실적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부진했지만 이를 인텔 실적의 저점으로 본다는 말로 컨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가지 요소가 2025년까지의 인텔 매출을 끌어올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는 AI PC의 성장 모멘텀, 데이터 센터의 CPU 회복세, NEX, 모빌아이, 알테라 사업부의 회복 사이클, 그리고 외부 고객을 위한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이어서 그는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제공했는데요. 먼저 인텔 20A가 올해 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난 18A를 넘어 인텔 14A까지 소개함으로써 회사의 반도체 기술 로드맵이 점차 확장,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텔의 14A는 일반적인 EUV를 넘어서는 하이-NA EUV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죠. 어쨌든 이렇게 4년 안에 5개 노드를 구축한다는 인텔의 IDM 2.0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 법안을 통해 총 45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 세금 및 대출 혜택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고, 비전 2024 컨퍼런스에서는 천여 개의 주요 고객사 및 파트너에게 가우디3 AI 가속기를 공개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인텔의 컨퍼런스콜은 다양한 제품명과 제품의 기술 수준, 양산 시점, 그리고 반도체 전문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은 인텔 투자자 관점에서 회사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와 재무적 관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갤싱어는 인텔의 기존 반도체 제품과 인텔 파운드리를 별도 사업부로 보고하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소개했는데요. 초기에는 인텔 파운드리의 손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는 인텔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매출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을 세우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3가지 사업부의 업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PC용 CPU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CCG 부분에서는 차세대 CPU인 미티어 레이크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요. 갤싱어는 전체 PC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텔이 AI PC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표준의 등장과 AI 컴퓨터에 내장하는 부분, 아울러 기업들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사이클 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PC 수요가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티어 레이크의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고 이번 2분기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미티어 레이크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출하량이 당초 목표했던 AI PC CPU 4천만 대, 이걸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인텔은 내년에 미티어 레이크와 인텔 18A의 향상된 성능과 함께 시장 점유율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제품 로드맵을 통해 리더십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에선 인텔의 최신 AI 가속기인 가우디3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요. CEO는 가우디3의 출시로 데이터 센터 및 AI 분야에서 인텔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2024년 하반기에만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AI 가속기에 대한 인텔의 긍정적 시각이 공급 자신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성능은 좋지만 TSMC의 생산 카파 부족으로 충분한 수량을 구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반도체와는 상반되게 인텔의 가우디는 직접 생산으로 인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능과 수량 부분의 차이를 보이는 인텔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올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텔 제품들에 대한 언급 이후 갤싱어는 인텔 파운드리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반도체 웨이퍼가 포스트 울트라 바이올렛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인텔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향후 10년간 이런 첨단 반도체의 ASP, 즉 평균 단가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이는 원가 증가보다 훨씬 빠를 거기 때문에 인텔의 마진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회사의 첨단 반도체 칩 제조 역량 덕분에 미국 고객들이 아시아에서 반도체 생산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은 18A 첨단 공정에서 의미 있는 6번째 계약을 미국 방산업체로부터 체결했다고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파운드리 시장 전체가 현재 1,10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2,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중 거의 90%가 극자외선 노드와 첨단 패키징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전반의 성장을 고려하면 인텔은 AI 칩 분야에서 가장 큰 생산자가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도 2번째로 큰 2위 사업자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텔의 외부 매출이 약 150억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약 15%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도 인텔이 공개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인텔 DCF 모델에는 이런 CEO들의 미래시장 추정값들을 반영하면서 기업 가치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텔을 포함한 기타 빅테크 회사들의 가치평가 결과를 보시려면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갤싱어는 기타 사업부에서 알테라가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이미 상장된 모빌아이처럼 향후 몇 년 내 별도로 상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인텔의 행보는 비핵심 사업부의 분사를 통해 자본을 더 확충하고 이 자금을 인텔의 핵심 제품 개발 및 파운드리 사업에 더 집중 투자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텔의 1분기 재무 성과를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7억 달러였는데요. 이 매출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죠. 첫째는 인텔의 제품 부분인데 이것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보면 컴퓨터 CPU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CCG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7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DCAI 사업부는 현재 대부분 데이터 센터 CPU인데 향후 가우디3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엣지 매출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4억 달러였네요. 다음 인텔 파운드리 매출 부분은 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는데요. 인텔의 기술 개발과 새로운 계약 체결이 무한하게 아직 파운드리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실적은 전년 대비 약 50%나 감소하면서 크게 저조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인텔 제품들의 매출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텔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파운드리 및 기타 사업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인텔의 1분기 영업비용은 매출이 9% 증가한 것보다도 더 빠르게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는데요. 영업비용 내역을 보면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이 R&D 비용으로 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인텔의 영업 손실은 작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작년 1분기에 15억 달러의 손실과 비교하면 그나마 조금 개선된 10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진한 성과의 주요 원인은 파운드리 사업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여기서 25억 달러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제외하면 인텔은 영업이익을 내긴 했습니다. 특히 인텔의 핵심 제품 사업부는 전년보다 3배 정도 개선된 33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네요. 마지막으로 인텔의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0억 달러였고 캐펙스는 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인텔은 미래 투자를 위해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현금 측면에선 조금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Q&A 섹션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와 관련하여 갤싱어는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ASP, 즉 평균 판매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인텔은 2024년에 20% 중반에 매우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제온의 AI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온은 700억 개의 파라미터 모델을 직접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AI와 관련해서 활용하기 용이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내년에 18A 서버 칩인 클리어워터 포레스트가 출시되면 인텔은 데이터 센터 전반과 AI 칩 시장에서 좋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 갤싱어는 AI 시대에서의 CPU의 역할에 대해 LLM은 GPU, 가속기에서 실행되지만 상당한 연산이 CPU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가속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문에 CPU는 계속 중요한 기능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보통 온프레미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텔은 기본적으로 700억 개의 매개 변수 모델을 제온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총 소요 비용 절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그는 X86 CPU가 AI PC로의 전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I PC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며 AI PC의 전체 시장, 즉 TAM은 향후 성장 여력이 크고 미래에는 모든 PC가 AI PC가 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된 가이던스에서 CFO는 내년에 추가 비용이 예상되긴 하지만 매출 성장의 효과로 인해 수익성은 더 개선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그 효과는 향후 1, 2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인텔은 올해 1월 뉴멕시코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공장인 팹9의 완공을 알렸는데요. 이 공장은 인텔의 3D 패키징 기술인 포베로스를 포함한 첨단 반도체 패키징 제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정부 보조금 금액이 확정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인텔이 가장 많은 미국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인텔은 현재 지속되는 영업 손실과 순현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인텔의 1분기 업데이트를 마치겠는데요. 회사 상황을 짧게 정리하면 기술적인 혁신은 잘 진행 중이고 의미 있는 파운드리 계약도 계속 발표는 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18A 공정 생산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FO의 말대로 재무 성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하려면 아직도 1,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텔의 주주 혹은 잠재적 투자자들은 인내의 구간이 짧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최신 회사 및 산업 정보들이 반영된 가치평가 결과를 보시려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